안녕하세요. 김치 만들기 수업을 맡고 있는 김영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치 만들기 중에 깻잎 김치와 고추 김치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김치는 대체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이제 배추김치나 그런 청국무 김치, 파김치, 그 외에 갓김치, 뭐 깍두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만들 김치는 별미김치, 그러니까 숙성시켜서 먹는 김치가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서 바로바로 드실 수 있는 그런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김치의 유래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제가 김치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김치는 약 3000년 전 중국 문헌 시경에 오이를 이용한 채소절임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저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게 아마 김치의 최초 문헌이 아닐까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시대 때 김치류를 총칭하는 말로 소금에 절인 야채, 그거를 침채라는 말이 오늘의 김치라는 말과 비슷해 그 침채라는 그 단어가 김치의 어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지금에 먹는 그 빨간 김치의 모양은 그 1600년대에 고추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실제로는 김치의 기원은 아마 삼국시대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고추를 사용하지 않은 하얀 백김치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드라이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염장 처리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소금에 절인 그러니까 염장 처리의 방식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러니까 우수한 처리 방식이고 뭐 다른 나라도 염장 처리하는 방식은 많지만 이렇게 유산균이나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 되는 그런 염장 처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발효시키는 법이 이제 식품 저장법이 나왔고 그 김치도 이런 식품 저장의 발전 과정과 그 단계를 같이 발전하고 우리나라 조상님들도 염장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이용해서 식품을 절이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것이 그 침체, 김치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시에 옛날에는 한반도의 그 주식이 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을 채소를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겨울철에는 그런 채소나 그런 것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영장법 내지는 발효법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지금의 김치가 되지 않았나. 배추를 절이고 뭐 무나 이런 야채들을 절여가면서 그런 김치의 문화가 더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의 김치 모양은 옛 문헌을 통해 추정을 해보면 채소를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 단순한 그냥 소금 절임의 그런 형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문헌 그 시경이라는데 그런 거기에 나온 저라는 글자, 채소 절임을 뜻하는 저라는 글자가 나온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배추나 이런 무 등을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는 그런 저 모양의 소금 절임 형태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삼국지 위지동전을 보면 고구려는 발효식품을 잘 만들어 먹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문헌 정창원 고문서를 보면 수수보리적, 즉 김치보리가 일본에 전달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문헌인 후주서를 보면 절임에 대한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에 이미 초기 형태의 김치가 제조되었다라고 추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세기 중국 북이 때 책인 제민요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김치를 담그는 법이 소개되었고 주로 산미료에 담그는 염초법이라고, 그러니까 소금과 함께
그러니까 약간 시큼한 그런 류의 담그는 야채들을 담그는 그런 염초법이 서술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소금과 발효의 기질을 이용하는 발효지법,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아찌 같은 그런 염장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기록, 역사 기록에 담고 있는 삼국사기 신문왕편에 보면 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김장독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독이 법무사 경존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보아서 김치의 기원은 삼국시대 정도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역사상 삼국시대나 본격적인 정착, 농경생활이 활발하게 시작되면서 문화적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의 기후와 맞아떨어지는 그런 소금 절임 형태의 김치가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에도 우리 김치와 같은 절임류, 김치와 비슷한 장아찌나 비슷한 그런 절임류의 그런 음식, 젖산 발효를 하지만 깊은 오랜 시간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단기간 발효를 해서 먹는 절임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김치처럼 5가지의 맛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발효로 인한 유산균이나 이런 좋은 균들이 많이 나오는 건 김치밖에 없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이런 야채나 이런 채소들을 사시사철 먹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저장하고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것의 결과물로 김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시고 현명하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 2가지 깻잎말이 김치와 고추김치를 할 건데요. 깻잎말이와 고추김치는 이 발효김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발효김치가 아니라 그냥 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즉석에서 하루 정도 있다가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만들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깻잎 김치, 깻잎 말이 김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깻잎 말이 김치는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먹어볼 수 없는 김치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배추김치, 파김치, 여러 가지 김치가 있지만 깻잎말이 김치는 특별하게 집에서 만들기보단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별미김치가 낼 수 있는 그런 김치의 종류입니다. 깻잎말이 김치는 그렇게 어려운 김치는 아니고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김치로서 김치의 속재료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배추에다 묻혀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깻잎으로 싸서 깻잎에 그 향긋한 향내를 같이 그 김치 속재료와 같이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별미김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아니면 보쌈이나 이런 족발 같은 그런 고기들을 같이 싸 먹으면 더 훨씬 좋은 그런 김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깻잎말이 김치를 시작할 건데요. 재료를 소개하자면 제일 중요한 깻잎이 있어야겠죠. 깻잎과 그 다음에 속재료로 무, 그리고 배, 그리고 쪽파와 미나리가 들어갑니다. 쪽파와 미나리, 그리고 여긴 특이하게 밤과 잣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늘과 생강, 그 외에 고춧가루든지 액젓, 설탕과 소금 같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깻잎말이 김치는 우리가 많이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푹 익혀서 먹는 김치가 아니고 만들고 하루 정도
있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정도 있다가 드실 수 있는 김치고요. 만들기도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즐길 수 있는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곧 만나게 되겠지만 김치의 종류는 참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톡하놓고 많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양념을 섞어서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김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김치들을 만들 때 항상 꼭 들어가는 게 여기 있는 액젓. 액젓류는 발효식품에 꼭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액젓 자체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김치가 더 맛있고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발효식품, 발효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맛있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간편하게 깻잎말이 김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의 재료는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깻잎말이 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깻잎말이 김치의 제일 중요한 건 요 깻잎인데요. 요 깻잎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김치가 그 절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깻잎말이 김치도 절임 과정이 필요한 김치입니다. 그 절임 과정을 통해서 이 뻣뻣한 잎을 좀 약간 부드럽게 해서 쌀 때, 마를 때 좀 더 잘 말고 이쁘게 말 수 있도록 절임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절임 과정에선 소금 한 티스푼, 한 테이블 스푼과 물 약 200g, 200ml, 200ml가 필요합니다. 이 소금과 물을 소금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주시고요. 네, 잘 녹은 이 소금물에 이 깻잎을 담가서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인 깻잎은 약 한 20분 정도 절여주면 이게 보들보들해지면서 말기가 참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절여놓습니다. 근데 절일 때 너무 짜면 깻잎말이 김치 자체가 너무 짜지니까 꼭 20분 후에 맛을 한번 보시고 너무 짜다 그럴 때는 찬물에 한 번씩 헹궈주시고 물기를 잘 톡톡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깻잎은 절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료, 모든 재료들이 다 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껍질을 잘 벗기고 채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얇게 썰어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씹었을 때 식감이 썩 좋지 않으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고요. 썰을 때 너무 두껍지 않게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손 안 다치시게 너무 짧은 쪽은 그냥 사용하지 말아주시고요. 약간 길쭉한 쪽만 사용해서 물을 준비해 줍니다. 네, 물을 썰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배는 감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시원한 맛을 내기 때문에 배도 같이 껍질을 까서 채 썰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를 썰고요. 채를 썰 땐 잘 이쁘게 한 곳에다 모아놓고 천천히 손이 안 다치게 천천히 썰어주시면 됩니다. 깻잎을 말을 거니까 너무 길게 썰면 불편하겠죠. 너무 길지 않게 채를 썰어서 같이 아까 무 놨던 그릇에 같이 잘 예쁘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쪽파도 너무 길지 않게 약 한 3cm 정도 크기로 파란 부분, 흰 부분은 좀 약간 뻣뻣해서 마를 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파란 부분만 3cm 정도 되는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나리도 파와 같이 같은 크기로 미나리의 앞쪽은 좀 억세기 때문에 앞에 좀 잘라주시고요. 이 뒤쪽 이파리는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쪽파와 같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자, 무와 배 그리고 파란 야채를 따로 분리해놨는데요. 이거 이따가 그 양념을 만들 때 같이 섞어서 만들면 이 파란 부분이 너무 숨이 죽거나 모양이 그렇게 속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쪽파 같은 파 같은 경우에는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양념을 묻힐 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과 흰 야채는 따로 분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밤을 똑같이 채쳐줍니다. 이 깻잎말이 김치는 어차피 야채를 말고 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갈아줄 필요는 그렇게 없습니다. 좀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갈아주는 것보다 일단 씹을 수 있는 그 조질감이 텍스처가 있는 게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채로 썰어서 넣어주는 게 더 맛있고 텍스처도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로 썰어주시고요. 이 밤이
양념이나 뭐 잣, 마늘 같은 것들은 아까 처음에 준비해 놓은 무랑 배 잘라놓은 데다 같이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재료들을 다 채쳐서 준비해 주시고, 마늘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애리고 막 쓰기 때문에, 맵기 때문에 그냥 한쪽 정도 고운 채로 가능한 한 얇게 썰어주세요. 얇아야지 씹었을 때 두꺼운 게 씹히면 너무 애기니까 가능한 얇게 이렇게 썰어서 한쪽에 같이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생강도 약 한 5g에서 한 7g 정도, 너무 많지 않은 조금만. 생강은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음식이 써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향은 좋지만 음식이 써지면 어떤 음식이든 맛이 없겠죠. 그래서 생강은 한 5g에서 7g 정도, 이것도 얇은 채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잣은 마지막에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쪽파와 미나리, 생강, 마늘, 밤, 배와 무 채 썰어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양념장은 다른 양념을 다 넣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와 액젓을 먼저 넣어가지고 고춧가루를 숙성시키겠습니다. 고춧가루 5스푼, 5테이블이죠. 5테이블. 그리고 액젓은 무슨 액젓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멸치 액젓, 뭐 까나리 액젓, 여러 가지 액젓이 있죠. 액젓은 2테이블 정도 내주시고 잘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버무려서 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나머지 재료와 섞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고춧가루를 쓰면 풋내도 날 뿐더러 그 특유의 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액젓을 넣고 이렇게 좀 놔주면 그 풋내도 잡아주고 그 특유의 맛을 더 깊게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잘 놔주시면 됩니다. 버무린 다음에, 자, 여기에는 김치, 배추김치나 그런 음식을 만들 때 풀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로 먹는 김치이기 때문에
굳이 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저장하고 삭히고 하는 음식에는 풀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바로바로 먹는 김치에는 풀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바로 준비해주면 됩니다. 살살살 잘 저어주시면서 준비하시면 이렇게 이제 서로 약간씩 엉겨붙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서로 엉겨 붙었다면 살짝 놔주시고요. 이제 이 재료들을 놓고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더 추가할 게 있으면 더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뭐 소금이나 설탕 그 외에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김치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김치 고춧가루를 먼저 이렇게 해놓으면 그 재료들만 다 계량을 해놓는다면 누구나 쉽게 김치가 어렵다고들 생각하는데 누구나 쉽게 김치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3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3분 정도가 지났으면 여기에 바로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설탕 2테이블, 그리고 소금 1티스푼이니까 약 4에서 5g 정도 되겠죠? 4에서 5g 정도면은 요거 한 꼬집 정도만 넣으시면 4에서 5g 정도 나옵니다. 향이 약간 좀 액젓 향이 좀 들라서 액젓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시면 내가 아는 김치랑은 양념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대 보이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더 안 넣는 이유는 요 무나 배에서 수분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재료들을 천천히 넣어가면서 봐가면서 넣어야지 처음부터 이거를 묽게 하거나 너무 그렇게 묽어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수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약간 처음엔 됐다가 천천히 묻히면서 천천히 버무리면서 그 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든 재료가 잘 들어가게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맡아보시면 냄새를 맡아보시면 액젓 향이 고춧가루 향과 배가지고 특유의 그 고춧가루 풋내는 없어지고 액젓의 좋은 냄새가 고춧가루에 배니까 더 향긋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잘 저어주시고 이렇게 저으면 저을수록 점점 더 뭉치기 시작하죠. 저으면 저을수록 점점 더 뭉쳐지니까
잘 저어주셔서 고춧가루의 풋내를 없애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없애주신 고춧가루에 얘는 여기 아까 썰어놓으신 무와 밤, 생강, 마늘 이렇게 등에다가 이제 조금씩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과다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짜질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만들어 놓으신 재료에다가 조금씩 사용해서 조물조물 버무리시면서 상황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일 많이 망치는 게, 음식할 때 제일 많이 망치는 게 너무 처음에 한꺼번에 싹 다 넣어가지고 망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넣어보고 모양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잘 확인을 해보신 후에 그 후에 더 넣고 더 넣고 모자란 사람 더 넣고 해도 음식 맛에는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충분히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고요. 이렇게 버무리면 버무릴수록 이 무하고 배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이쁘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수분이 충전이 됩니다. 걸쭉해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간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버무리시고 간을 한번 보세요. 어떤지. 네, 간이 딱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액젓 향이 좀 덜 난다거나 좀 싱겁다 이러신 분들은 그 소금이나 액젓을 더 첨가하셔서 더 이제 맛을 간을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버무려 놓은 요 양념에 아까 마지막에 요 파랑 미나리를 같이 넣어줍니다. 요 파랑 미나리를 같이 넣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는 진액이 있어서 버무리면 버무릴수록 끈적해지는 진액이 나와요. 그래서 모양도 안 좋고 맛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같은 경우엔 너무 숨이 죽어서 모양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항상 마지막에 이 파란 야채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채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가 완성이 됐죠? 손을 좀 닦고 오겠습니다. 손을 닦고. 아까 담궈놨던 깻잎이 자 으물으물해졌죠. 보시기에도 으물으물해졌기 때문에 탁탁탁 잘 털어서 물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잘 너무 꽉 누르면 이게 찢어지거나 파괴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너무 꽉 누르지 않고 물기를 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채반이나 그런 것들에 이렇게 올려놔서 한 3-40분 정도 올려놓아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잘 짜진 깻잎에 이 소를 쌀 겁니다. 소를 쌀 건데 이게 한 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기나 모양이 안 이쁘기 때문에
2장 정도를 놓으시고 이렇게 안에다가 소를 채워주신 다음에 아까 준비한 잣을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세요. 위에다가 살짝 뿌리시고 이거를 마르실 때 양옆을 먼저 접어주시고 이 끝에서 살살살 이제 꽉 들어갈 수 있도록 말아주시면 됩니다. 꽉 들어갈 수 있도록 말아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몇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집에서 뭐 식구들과 함께 뭐 특별한 날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음식 해볼게요 하고 이런 음식을 만들면 더 부모님이나 식구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인기를 한번 끌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양옆을 싸고 끝을 잡아서 똘똘똘 말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한 4개 정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옆을 2개를 놓고 소를 넣고 자, 올린 다음에 양옆을 감싸주시고요. 먼저 끝을 잡고 김밥 싸듯이 또 말아주시면 네, 이런 모양이 끝이 살짝 작네요. 나오게 됩니다. 하나만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양옆을 감싼 다음에 끝을 잡고 김밥처럼.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당겨서 꽉 싸시는 게 좋아요. 너무 헐렁헐렁하게 싸시면 나중에 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꽉 이렇게 싸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깻잎김치는 그냥 이렇게 통째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통째로 쓰셔도 괜찮고 너무 크다 싶으면 어슷썰기로 반 정도를 쭉 잘라서 이런 모양이 날 수 있게 잘라서 잘 놔주시면 훨씬 더 이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깻잎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깻잎김치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료가 좀 남아있죠. 이게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또 다른 별미김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두 재료는 똑같고요. 이제 주재료가 고추를 이용해서 고추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료를 다 쓰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그 재료들을 조금씩 더 첨가해서
속을 조금 더 만들어 보고 그 첨가한 재료와 함께 섞어가지고 속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 아까와 같이 그 똑같은 양은 필요 없고 저기다가 어차피 더 첨가해서 할 거니까요. 똑같이 무 잘라주시고요. 무 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잘라주시고요. 이거는 따로 안 해놓고 그냥 바로 여기다 섞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밤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재료나 양념은 똑같기 때문에 그 기존에 사용했던 아까 전에 사용했던 그 양념이랑 같이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만 안에 속재료 양만 좀 더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밤도 넣어주시고 재료를 아까랑 똑같은 재료를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로 더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강이나 마늘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쪽파만 조금 더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양념장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춧가루와 액젓을 넣고 잘 버무려 주시고 설탕, 소금, 설탕, 소금 넣고 잘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계속 섞어주고 저어주면 충분히 양념들이 다 뭉치는 것들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잘 섞은 양념을 아까와 같이 살짝만 조금만 넣고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잘 버무려 주시면 색깔이 아주 이쁘게 입혀지는 게 보이시죠? 액젓 냄새가 이 고춧가루랑 이 재료들, 무와 배 같은 재료들을 만나서 좀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잘 버무려 주시면 금세
아까랑 똑같은 양념이 됐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한쪽에 놓겠습니다. 이거로 하고 놓고 한번 닦아주시고요. 이 고추는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끝 저기 뭐야 중간만 너무 끝까지 잘라주시는 건 아니고요. 중간만 이렇게 해서 중간만 잘라주시고 씨를 잘 털어서 씨를 빼서 준비해 주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중간만 그래서 씨를 풀어주시고요. 고추도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중간을 자, 그래서 이렇게 안에 이런 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씨를 잘 제거해 주세요. 씨를 안에를 잘 보시고 씨를 제거해 주신 후 요 안에다가 요 소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위로 이렇게 밀어 올려서 끝에서 끝으로 다 찰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 소를 꽉꽉 채워서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소가 너무 없으면 너무 싱겁기 때문에 소를 꽉 채워서 풍성해 보이도록 넣어주시면 더 먹음직스럽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해 보이도록 꽉꽉 다 채워주시고요. 나머지 두 개도 가운데 넣고 위로 올려서 끝에서 끝이 꽉꽉 차도록 아래도 마찬가지로 잘 찰 수 있도록 그래서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을 먼저 꽉 채우시고 아래쪽에다가 손으로 잘 밀어서 꽉꽉 채울 수 있도록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는 끝났고요.
아까 담은 깻잎김치랑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김치를 하나를 빼고요. 고추김치를 고추김치와 깻잎김치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깻잎김치와 고추김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볼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빨리 여러분들을 좀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너무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 들으시면서 모르시는 분이나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할 때 그 모르겠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깻잎김치와 고추김치를 만들어 봤고요. 집에서 코로나19 걸리지 않으시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젊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